Gorgeous man. 아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아 그래? 왜 이렇게 성급해요? 아 그래? 아니 나 취하면은 못 찍을 것 같아. 취하기 전에 한번 찍자. 자, 잊혀질만 하면 찾아오는 슈스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조세요. 직업이 바리바리 바리스타가 신문물을 전파하러 온 바리바리 바리스타입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오해 마시고 입장시켜주세요. 나와주시죠. 아, 진짜 많이 들고 왔다는데요. 아, 네.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고맙습니다. 너는 정말 바보야. 나 같은 남잘 몰라. 너는 몰라. 사랑 찾아서 떠나가지 마. 일단은 4세대 가수를 만나서 너무나 네. 영광입니다. 이제 막 데뷔한 4세대. 그렇지, 어거스트 D. 네. 이제 막.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바리바리 바리스타가 뭔 말이야? 아, 요즘에 이렇게 신조어인데 이제 친구들하고 만날 때 뭔가 이렇게 바리바리 이제 들고 다니면서 뭔가 좀 이제 자리들을 좀 유쾌하게 만드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지. 우리 뭐 만날 때 뭐 하나씩 들고 오고 막. 우리 I'm kind of hoping they talk about it. I really am. Don't tell me if they do or don't. I hope they do. 개그 욕심 좀 있어가지고 하나씩 준비해 오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오늘 좀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하나하나 볼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오, 네. 하고 싶으실 때까지 녹화하시면 돼요. 그냥. 진짜? 그만해! 그만해! 사실은 여기 괜찮아? 힘 좀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또 잔이네.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항상 있는 이제 본인의 브랜드. 죄송합니다. 이게 뭐 보이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샤넬? 뭐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니까 편안하게 입고 또 슈츠타니까 슈츠타에 맞게 좀 샤넬을. PPL가 들으셨죠? 어떤 거요? PPL가. 우리 옷? 네, 옷. 그럼 잠그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네. 한번 볼까요, 한번? 일단은 오늘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이트 진로에서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 네. 선물을 물어줬어요. 아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요즘에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제 테라 타워입니다. 테라타워. 이게 바로 그 소맥을 만들어주는. Oh no. 기계도 나. 기가 막히다니까. 이거. What the 와, 이거 hell 신기하다. is that? 와, 궁금하다.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딴 것들 뭐야? 진짜 딴 너무 거.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해야 될 맥주를. 네. 원래 게스트가 먹고 싶은 술을 가지고. 사실상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하이트 진로 PPL이 함께 들어가니까 원래 제가 소맥을 좋아해요. 네, 그거 그래서 좋아하시죠. 원래 소맥만 드시죠. 저는 이제 원래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태진아라고 해서 테라랑 진로랑 소맥을 먹는데 하이트 진로에서 새로운 맥주가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켈리. 얼마나 이뻐. 이거 얼마 전에 발매된 그 켈리 맥주 아니에요? 켈리. Kelly. 잘한다. 병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올드스쿨하게 나왔네요. 올드스쿨하게 테라와 켈리가 함께합니다. 와우. 택해. 그래서 태진아가 아니라 오늘은 이름을 그냥 가볍게 마이클 잭슨의 예전에 빌리진 있었잖아요. Yeah. 그래서 켈리진으로. 켈리진? 오케이. 그래 좋다. 켈리진 이 느낌. 일단 켈리를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오케이. 이거를 먼저 먹어보고. 그래서 또 네. 소리가 중요해 소리가. 아 그래요? 이거 광고에서 본 것 같은데 테라 광고. 일단 내가 한번 데시벨 뭐 하는 거. 오! 켈리가 뭔가 소리가 좋네. 켈리가 깔끔하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켈리 전용 잔에 드시면 돼요. 여기 잔에. 고맙습니다. 이거가 맥주가 그 기울어서 따르면 안 된대요. 봤어 그 영상? 네, 맥주를 먹고 더부룩한 게 그 탄산이 안 빠져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오케이. 기울이지 말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김이 좀 빠진 다음에 다시 따라야 돼요. 저도 한 잔 드려야죠. 초대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시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고민을 좀 했어요. 가볍게 갈까 하다가 그래도 또 슈츠 타니까 힘을 좀 줘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힘 많이 줬어요. 좀 줬어요. 이게 열쇠고리 바지라고 댕기는 거. 이거는 저희 브랜드 열쇠고리입니다. 원치 않으시면 뒤집을게요. 아니야, 괜찮아요. 두 개 단가로 나가는 거 아시죠? 잠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자, 먹어보도록 일단 할까요? 요즘에 이제 화이팅 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화이팅보다는 이제 하이트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이트! 야, 라거 맥주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오, 맛있다. 탄산이 센데 되게 부드럽다. 부럽네요. 잘 넘어. 그리고 고소하고. I will never understand those of you that can drink something like beer or wine and start spouting off the ingredients. It's got a nutty flavor. There's probably some acorns, some butter.
a little salt. How the hell? Like I can drink Mountain Dew, be like, it's got some sugar. Wow. 그리고 또 오늘 선물은 미리 좀 주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뭘 준비했어요? 나 진짜 이렇게 많이 준비한 사람 처음 봐요. 직접 쓰는 소주 잔이 있어요. 이름이 각인된. 그것도 하이트에서? 아니 이거는 이제 가족 사업입니다. Family 아직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한촉하시는 거 아니죠? 이거는 진짜 Bro, I was just about to say, this guy's coming in hot with the merch. Like, it's almost a bit much. But I also don't know if I'm feeling that way because now I have this information. Interesting. 실제로 뭐 판 블루 처리가 돼도 되는데 이게 진짜 오늘 온다 그래서 슈가 이름을 이렇게 무엇을 하세요? 동잔이에요, 동잔. 이쁘지 않아요? 아니 그 가족분이 뭘 하시는 거예요? 각인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매형이 술잔을 만드니까.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시중에서도 좀 그냥 잘 인기가 있는 거라서 그냥 이거는 선물로. 요 단가까지 3개의 PPL 지금 사용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비용을 적절하게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시면. 가는 길 귓속말로. 아, 귓속말로. 네,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소맥을 잘 모르고. 아, 소맥. 요즘에 또 만드는 게 있어요. 그냥 요즘 그냥 뭐 친구들이 가끔 만드는 계란주로 한 잔. 계란주? 계란주. 일단은 Egg? 소주는 이 정도 따르고 맥주는 이 정도 따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No. 계란처럼 쥐어요. 아. 계란처럼 여기다가 칩니다. 계란을 이렇게 계란주. What? 사석에서는 이런 거 안 보여주시던데? 아니 우리끼리 하기가 애매하잖아.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더 바리바리 바리스타가 되는 거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드세요 형. 다이어트 때문에 안 드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사실 오늘 나는 네. 여기 온다 그래서 이제 술 한잔 하잖아. 그래서 운동을 일부러 좀 타이트하게 1시간을 하고 사우나로 땀을 좀 빼고 왔어. 아니 근데 안 그래도 그 다이어트를 혹독하게 하셨잖아요. 했지. Jeez. 39살 때 다이어트 결심을 한 거야. 이게 이유가 있어요. 원래 형 캐릭터 I decided to go on a diet when I was 39. And, like, I feel like the statement he said before of, I worked out hard for an hour. Like, I feel like that's the end. Like, last year, I worked out hard for an hour. That's pretty much it. Yeah. 가 약간 그렇지. 이렇게 앞으로 펌에다가 그렇지. 원래 예전에는 이제 양배추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지. 맞아요. 근데 이제 39살 때 문득 너무 내 자신을 안 챙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치 그럴 때 있지.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들 만나고 자리하고 하는 거 See, I do have to admit, though, in all honesty, what he just said really rang a bell because he literally just said, I suddenly had the thought that I wasn't taking good care of myself. That has been my last 3 months. Like, we joke about it here with all the snacks and the junk and the Fireball Fridays. But the truth is, like,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ll talk about in the resolutions live, but like, that is absolutely the case. Like, you just kind of come to a point, some of you maybe can relate to this, where you just have this epiphany like, oh man, I am just not. I'm just kind of existing in a way. Yeah. It's like you're steering the ship as it's going down. 안 챙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치 그럴 때 있지.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들 만나고 자리하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나를 안 챙긴 것 같아서 내가 39에서 40살이 되는 1월 1일은 내가 평소에 제일 힘들어했던 3가지를 몸에다가 익숙하게 배일 수 있도록 해보자. 그 세 가지 뭐였어요? 그 3가지가 첫 번째가 다이어트, 두 Dieting, 번째가 아침형 인간, 그리고 Morning 세 번째가 person, 독서였어. reading. 세 가지를 다 지키고 계세요. 아니 그래서 Oh, damn. 아침형 인간과 다이어트는 지키고 있는데 사실상 독서는 좀 힘들어서 요즘 읽는 책도 나와요. 들려주는 책. 네, 들려주는 책. 못 들어. Ooh. He said, I'm still dieting. I'm still a morning person, but reading is a little hard for me. How many of you read this? BTS Beyond the Story. I don't mean the audiobook. How many of you read the actual book? How many of you have not read this book or listened to the audiobook? Some of you still reading, some of you just started. Has anybody not read this? Kat, you have not read it yet. Do you already have your copy?
Daniela, you haven't. Jenny, you're reading it right now. Rudy K fan. If you're good with it, I'm going to send you my copy. Okay? It's going to be your copy then. But this one's yours if you want it, if you'll accept it. Shoot your address to Tasia in the Discord. And I'm going to send you this. I bought the audio book. And I'm going to send you this one. Okay? A gift from the couch. A used gift from the couch. 그래서 내가 이제 하여튼 39살에 40살이 되는 내 몸에는 원래 표준 체중을 선물해줘야겠다 Average weight. 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지. 아침형 인간과 이제 다이어트는 이제 성공적으로. 독서를 왜? 근데 나 네. 취한 거 같아. Already? 아, 2잔 빡 먹으니까 확 올라오네. 야, 와, 열이 확 올라오네. 야 이게 미안한데 벗어도 되니? 보세요. 대신 야, 이거- 아니 그 패치를 좀 붙이고 나오셨으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아니. 끝발에 붙이면 위로 이렇게 나 붙이면. 사실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있다. 진짜 봐봐. 어느 분하고 인사를 했는데 보통 Are they 사람들하고 seriously covering up his nipples? Windows open. Thankfully, it's raining outside. I don't think anybody's out there listening. 이야기를 나누면 눈을 보잖아. 네. 근데 유독 여기 많이 이렇게 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나 친한 피부과 형한테 갔어. 네. 형 이거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할 수 있는데 네. 피가 많이 난대. 피가 Shut up. 많이 난대. 아니 지금 추워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시중에서 파는 니플 패치를 붙였어. 그랬더니 뭐 붙이셨어요? 라고 또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한여름에 니플 패치 붙이잖아요. 이 안에가 수영장이에요. That was totally something that we leaned into here. When I wear t-shirts, you're going to see these things crystal clear. Actually, I could feel them right now. Welcome, new people. Yeah, I could, like, if this sweatshirt wasn't on, I'd be touching the monitor right now at your house. We just kind of leaned into that. I never considered removing them. That's crazy. But, I mean, what are you going to do, right? What am I going to put duct tape over my nipples? I don't think so. 집에 가면 소주 반잔 나온다니까. 아 진짜로? 그래서 안 되겠다. 돌아다닐 때 어떻게 다니냐면 원래 좀 당당하게 걸어야 되나? 약간의 저정세로 다녀. 아, 그냥 벗고 계셔도 돼요. 좀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디자인 자체를 흰 쪽에 안 하고 요 줄기 쪽으로 요거를 맞춰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위치를 더 조정을 위치. 하셨구나. 네. 자, 일단 뭐, 이거 한번 만들어 볼래? 그냥? 네, 저는 근데 켈리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켈리가 좀 이게 도수가 좀 더 높나? 켈리 맛있네. 아우 4.5%. Jeez. 할게. Let's go! 괜찮겠어요? 앉아야 되는데. 아이 못 돼. 샤넬 괜찮겠어요? 아 그럼. 드라이어 맡겨야겠다. 아 그럼. 이렇게 해서 Yeah, this guy's a bit much, isn't he? I mean, he's a comedian. What do I expect? But he is a big personality. 야, 이거 신기하긴 하다. 아니, 거품밖에 안 거품이 나왔어. 많다. 그만큼이 풍부한 거야. 아, 이게 탄산이 풍부하네, 거품 풍부. 여기 불이 꺼집니까? 이 공간이? 꺼지긴 What? 하죠? 한번 꺼봐주세요. 아, 이게 뭐가 또 있어요? 꺼봐주세요. 자, 이 불이 들어오죠? 자, 진짜 신문물이다. 야, 이거 뭐야? 잘 섞이면 알아서 멈춰. 좀 신박하다, 진짜. 신박하지? 이렇게 따르면? 와. 야,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하면 와가지고 내 얘기보다 하이트슐로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이거 하이트실로 편으로 가고 다음에 한번 다시 나올게. 다시 나오시는 게. 우리가 또 우리의 진로를 얘기해야지. 네. 자, 이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맞다. 아니 저번에도 그래 재석이 형이 네가 어떻게 슈가랑 친해?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볼까? 우리 어떻게 알게 됐어?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사실 윤기를 처음 만나게 된 게 그 로크벨의 영민이 형 때문이잖아. 중간에 있는 형님이 여기도 계신데 그 작곡가 안영민, 너무나 명곡들을 많이 썼죠, 형은. 조남지대.
아니 컬러링 조남지더라고. 진짜 그렇게 자기애가 강한 가수 처음 봤어요. 오죽하면 했겠어. 영민이 형 미안해요. 조남지대 노래를 비롯해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마의 OST 많이 했죠. 도깨비, 태양의 후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노래를 이제 만들어줘서 지금까지도 이제 조남지대 행사 좀 들어옵니까?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거절했어요. 왜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돈 받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Okay, fair point. 가수 데뷔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용기를 내기가.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발라드를 되게 좋아하는 소년이었어. 세호는 참 3인칭으로 이야기한다고? 세호는 1990년도였나 91년도였나 세호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게 돼. 꼬꼬무 스타일인데 지금?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게 돼. 누구의 목소리냐면 누구였을까? 김현식이라는 가수의 목소리를 듣게 돼.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에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그 노래를 듣게 된 거야. 그 어린 날에? 근데 세호는 그 노래에 매료가 됐어. 그래서 어린아이였던 세호는 그 노래를 외우게 돼. I mean, it's no Friday by Rebecca Black, but it's pretty. 세호의 기억 속에는 어느 날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었나? 엄마 아빠의 선물로 그 노래를 집안 거실에서 부르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세호는 많은 보컬리스트들의 노래를 듣게 돼. 그래서 세호는 밖에서는 막 이렇게 유쾌하고 막 텐션 높은 사람이라면 집에 갔을 때는 항상 발라드를 좀 듣는 게 이제 습관이 됐지. 이제 그러다가 그게 계기였구나. 이제 그러다가 2018년에서 19년도에 세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 그래서 세호는 그 친구와 인연이 되었어. 그래서 세호는 그 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지내게 됐지. 근데 어느 날 설마. 세호는 이별을 하게 돼. I think it's really strange, but a little bit fascinating that he's talking about himself in third person. I know there's a reason for that, and I feel like the answer is coming, but it's interesting. 근데 너무 그날의 가슴이 아파서 영민이 형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나 소주 한 잔만 사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영민이 형이 나를 만나서 포장마차에서 한 잔 주면서 형 앞에서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형은 내 연애 스토리 조금은 아니까 형 나 이렇게 해서 이제 헤어졌어요. 했더니 영민이 형이 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거기 지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피처 좀 다른 것 같은데? 예전처럼 집에 널 데려다 줄게. 나는 지금 취했어. 그냥 전화를 걸었어. 그래서 이 노래의 시작은 안영민 작곡가님 로코베리의 선물로 조남지대가 받은 거야. 미치게 네가 또 보고 싶다. 지금 요게 얼굴이 너무 가렸대요. 촬영하고 내 있는데 얼굴을 얘만 나오고 있었던 거. 그러면은 티저처럼 약간. 같은 얘기 한 번 더 하면 돼. 나는 토크는 계속 할 수 있어. 나는 근데 사실은 윤기에 대해서 되게 고마운 건 뭐였냐면 우리 직업을 되게 리스펙해 주더라고. 난 코미디언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든지 그렇잖아. 내 직업을 그렇죠. 위해주는 사람들한테는 고마운 마음이니까 윤기 만났을 때도 형 나는 코미디언 진짜 너무 대단한 직업인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되게 고마움을 느꼈지. 올라운드인 것 같아, 올라운다. 다 잘하잖아요. 형만 해도 노래해. 아니야 그냥 뭐 이것저것 춤도 뭐 잘 추지, 형. 얼마 전에 이제 SNS에서 올라 꼴값이라고 표현. 나는 사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근데 꼴값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가사 쓰고 이제 창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쓰는 거를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이고. 쓰고 창작하는 행위가 되게 많이 위로가 된단 말이야, 자기. 나는 그런 걸 이제 끄적거리는 거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진짜 좋아했었어 내가. 몇 개 볼까요? 왜 이렇게 날씨가 좋지? 너 생각하고 있었군. 뭔 소리야, 저거.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호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우리 매니저 동생한테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했더니 형 오늘 미세먼지 있는데요? 근데 나에게는 너무 날씨가 화창한 거야. 왜? 그대가 생각나니까. 미세먼지가 사라지더라고. 세호에게 쉬는 날이란 윤기의 이름을 외쳐서 목이 쉬는 날이야. 어디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없이 외쳐보는 거지. 근데 진짜 좀 웃긴 게 형이랑 가위바위보. 내가 그대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볼을 내야 이길 수 있다면 죽어도 못 보내.
근데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기 되게. 아, 진짜? 잘, 그리고 참신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다듬어야 되는 거야. 그냥 너무 날 것으로. 그렇지.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지 그때부터는 약간 좀 막히더라고. 제일 최근에 올린 게 언제죠? 그나마 제일 최근에 셀카 올리면서 셀카 알려줄 사람, 표정 알려줄 사람, 그대 어딘지 알려줄 사람, 뭐 요런 거나. 약간 미안해.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 미안해. 아니 때문에 나도 옷을 벗을 수밖에 없어. 아니 근데 셀카를 알려줄 사람에서 그대 어디인지 알려줄 사람까지 맥락이 너무 없잖아요. 그냥. 나는 무맥락이야. 기본적으로 나의 토크는 무맥락. 조세호라는 사람이 구양배추 현 조세호까지의 그 시간이 길었잖아요. 고생한 기간 또 훨씬 많았었고. 요즘은 호스트 입장에서 많이 계시니까 뭔가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줄어든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인간 조세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짜? 웃기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네. 내가 20살에 데뷔를 해서 운이 좋게도 감사하게도 나랑 경욱이랑 See, I feel like we're 15 minutes in, and aside from a couple little pockets, this is where I feel like we're about to slide into Realville. Could be wrong. I think we might be entering that world. SBS 이제 6기 공채 개그맨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20살에 대상을 받으면 완전 그 동기 중에 에이스인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난 지금도 녹화 들어가기 전에 긴장을 많이 하거든. 진짜 긴장을 많이 해. 개그맨 되고 나서 첫 녹화하는 날 이 직업은 나랑 맞지 않는구나.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나보다 더 끼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재밌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학창 시절에는 누구보다 욕심도 많고 자존심도 셌고 어디 가면은 내가 보여야 되는 사람이 위축되기 시작하더라고. 그치, 무대에 서면 그럴 수 있죠. 내가 지난 얘기를 하는 걸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 게 지금은 나의 상황을 부러워하는 그쵸. 후배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저는 그때 힘들었어요라는 얘기가 약간은 조금 어떻게 들릴까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근데 이성민 선배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치. 근데 Oh, 저는 yeah. 반대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한 후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탄도 저렇게 살았는데 용기를 내봐야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뮤지션 중에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거는 예를 들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야 넌 지금 잘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런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용기를 내고 더 할 수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구나. 라고 꿈꾸는 게 사실 그치. 네, 맞는 근데 거지. 나는 사실 누군가의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거든. 약간의 그런 거 있어. 약간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모두가 나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내려놨는데 그 당시에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나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럴 때가 있지. 그냥 코미디언 조세호에게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세호는 그때 무슨 결심? 세호는 무슨 결심을 했냐면 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는 누군가가 하는 거를 부러워하기만 하고 저것도 내 옷으로 만들고 싶어 했구나. 세호는 그 옷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예전에 톰 브라운 같은 느낌이야. 그렇지. 이제 뭐 옷에 대한 얘기는 지금이 이제 8시 10분이니까 9시 10분에 할게. 시간 괜찮니? 네, 괜찮아. 세호가 All right, let me just pause for a sec here. Get my buddy squared away, possibly. Because I don't want to leave you hanging. I don't want to be distracted. I'm really fascinated to see what's going to be said here. Are they going to talk about the past? Are they not going to talk about it? Is he going to say something that will lead us down the road of why he might behave the way he behaves sometimes, which he's already done in a number of instances. But I think even that has some real potential for talking points that we need to discuss, okay? And it looks like my buddy's here, so let me pause this. I'll give you some music, and I'll be back in a few minutes, okay? All right, everybody good? We good? Sorry about that. My apologies. But we are good to go. We lose anybody? What do you mean, shh? Okay. Refocus.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의 포지션은 누군가가 잘 됐을 때 옆에서 박수를 많이 치라는 역할이었구나. 나는
그래서 나는 진짜로 그때부터 누가 잘 되고 내 동료들이 잘 됐을 때 시기 질투를 했던 것보단 진짜 잘 되라고 많이 박수 쳤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 잘 되긴 해요. 시기 근데 질투를 하면 할수록 진짜 내가 어느 날 계속 박수 치니까 진짜 왜 세호 씨는 박수를 쳐요라고 누가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왜 세호 씨는 양배추라는 이름을 썼다가 왜 조세호로 바꿨어요? 왜 세호 씨는 아직까지 일을 안 간두고 하고 있어요? 질문들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쵸. 근데 그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그 마음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냥 나의 진심을 좀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 내 생각이 그래요. 내 마인드가 그래요. 팀을 하는 내 마인드가 그래요. 나는 팀에서 절대 센터에 오래 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아 그래? 왜? 정국이, 태영이, 석진이 형, 뭐 지민이, 남준이, 호비가 나보다 무대 훨씬 더 잘하고 무대에서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아직도. 나는 이 친구들한테 맞추는 게 더 편한 거야. 나는 항상 뒤에서 지켜보는 게 더 편해요. 왜냐면 그 사람마다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잖아. 아 그럼 맞아.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걸 사람들이 알아주면 되는 건 거지. 저는 그냥 팀을 대하는 방식이 그건 거예요. 나는 얘네들이 더 잘하니까 얘네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제 포지션이라는 게 모두가 유재석이 될 수는 없잖아. 그치. 모두가 전종국처럼 타고난 천재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건데 그걸 넘어선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더라고. 그렇죠. MS 치게 되고. 나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경우도 많이 만나게 되고 너라는 사람과도 친해지게도 되고 나는 너 보면서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솔직한 사람이더라고. 저는 솔직하죠. 되게 솔직했고 너라는 사람은 BTS의 느낌이 안 보였어. 동네 동생처럼 보이죠. 그냥 그래서 내가 얘 뭐지? 이 생각을 했었어. 근데 저희 멤버 다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렇더라고. 진짜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내가 뭐- 세호 형님 입가에 있는 팀을 조금 Jesus. 이거 좀 캡처해 주세요. 켈리. 지금 이제 의류 브랜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저 옷을 입겠습니다. 혹시나 너무 또 아니요. 블러 처리는 다 하고 있어요. 블루 처리를 여기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라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워낙 이제 옷을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지. 나는 이제 형을 이제 이만큼 옷에 진심이 있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옷을 너무 좋아하고. 옷을 좋아하게 된 거는 이거는 뭐 그냥 허세가 있었던 거야. Are his clothes known as haute couture? See, I remember. I was paying attention. Fashionista Roscoe, haute couture. Nailed it. I mean, it doesn't look like it. I would say it's a T-shirt with some print, but you never know with these days with the haute couture. 일이 없으니까 20대 때 어디 가서 일이 없다라는 게 들키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나도 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도 꽤 수입이 있는 사람이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수입에 비해서는 더 과한 의상을 입고 누가 봐도 이 브랜드다. 누가 봐도 와, 저 옷은 비싼 옷인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나는 근데 그거 되게 좋아 보이는 게 코미디언이 이게 사람들한테 이 웃음을 주는 사람이지 비웃음을 당할 수가 그치.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그치. 형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후배들도 그치. 용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그때 세호는 그저 보여주기에 조금 급급했던 것 같아. 그때는 We are going to have quite a bit to talk about after this episode. 시계를 보고 있네. 시계는 번쩍번쩍 해가지고 바쉐론 콘스탄틴. 콘스탄틴. 네. 교체가 가능한. 보통 시계 푸는 거는 내가 처음 아니니? 일단 뭐 너라도 돼.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각종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걸러드리고. 근데 그때 진짜 내가 옷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옷을 입었는데 집에 왔는데 약간 공허하다.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은 거야.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형이 이뤄낸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는 옷을 무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그냥 갑옷처럼 weapon. 누군가에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기에만 급하게 옷을 입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로는 그냥 진짜 나라는 사람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옷을 거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쵸. 큰 행복일까. 그냥 그 생각을 하면서 옷을 입게 됐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키가 작아서 청바지를 사러 가면 원단을 거의 3분의 1을 자랐거든. 그건 반바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키가 작으니까 7부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만큼 자르면 안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하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바지를 나랑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수선 안 하고도 입을 수 있는 바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 브랜드를 하고 있는 거고 세호가 도전해보고 싶은 패션이 있어요? 나는 사실은
내가 해보고 싶은 패션은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타일에 대한 뮤즈들이 있다면 나는 사실 패션은 G들을 좀 좋아하긴 해. 뭔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코미디언도 한번 입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옛날에 나는 패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은 거는 개그맨 남인석 선배님. 나한테는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 그중에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신 분이 남인석 형이야. 그러니까 남인석 형은 나한테 양배추라는 이름도 지어주셨고 희석이 형이 나를 항상 좋은 분들 만나면 나를 데리고 가주셨어. 아직은 일이 많이 없지만 개그맨 양배추라고 하고요. 나중에 정말 잘 될 친구예요. 라고 했을 때 그 누군가 He's saying he's short. He's 5'8". That's not short. That's a giant. This guy bought pants too long for him and he started a clothing brand because of it. Shit, I would have had clothing brands galore. His legs are like tree trunks. I can't fit these damn things in anything. Every pair of jeans that I have are skinny jeans. And capris. 야 희석아 야 얘 뭐야 그래서 그분도 그냥 장난으로 야 얘가 뭐가 잘돼야 너 왜 이상한 애한테 힘을 줘 근데 그 형이 형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어떻게 잘 될 줄 알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형 그건 나 무시하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해 약간 과할 정도로 형이 화를 내시는데 미안하면서도 너무 고마운 거야 고맙죠.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내가 처음으로 SBS에서 룸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룸메이트 있었죠. 그때 SBS 연예대상에서 뉴 스타라고 있었어. 네. 새로운 스타가 뭐 탄생했다 해서 주는 상이었는데 그때 내가 뉴 스타 상을 받았거든. 근데 뭐 당연히 뭐 무대에서 내가 울어해지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희석이 형한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희석이 형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희석이 형이 우시더라고. 진짜 진심으로 우시더라고. 좋았나 보다. 우시면서 형이 미안하다. 너무 오래 걸렸다. 형이 너무 미안해. 참된 어른이다 진짜. 너무 미안해. 나도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SBS 화장실에서 형이랑 통화를 하는데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마운 거야. 감사합니다. 개그맨 조세호입니다. 고맙습니다. 13년 만에 데뷔 이래 처음으로 상이라는 것을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을 왜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래요? 왜 끝까지 챙겨줘요라고 했을 때 묵묵히 뒤에서 항상 밀어주고 항상 그 많은 응원을 해준 남희석 씨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더욱더 웃기는 개그맨 구양배추 현 조세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사실은 내가 조세호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잘 알리게 된 계기가 세호야. 재석이 형 덕분이야. 네, 그쵸. 양배추에서 조세호라는 이름을 이제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재석이 형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 놀러와 그때 패널이었을 때 형님 제가 양배추라는 이름에서 조세호라는 이름으로 쓰고 싶은데 언제부터 이 이름을 쓸 수 있을까요? 언제 그 이름을 쓰면 좋을까 했더니 오늘 녹화부터 하자. 예? 갑자기요? 형이 알아서 할게. 야 조세호라는 이름 써야지. 그래서 녹화 들어갔는데 자 조세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세호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야. 조세호 씨가 양배추인데 오늘부터 조세호예요. 좀 이따가 조세호 씨. 그러면 내가 저 구양배추 현 조세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야. 재석이 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후배들을 많이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무지할 정도로 잘해주시더라고. 왜 나한테 잘해주지? 근데 왜 잘해주냐고 형이 얘기를 해주셨냐면 너 잘하잖아. 멋있다. 그 한마디 용기를 얻어서 하는 거죠. 너 재밌잖아. 잘하잖아. 사람들이 아직 너를 모르잖아. 근데 나는 알잖아. 너 같은 사람이 보여야지. 거기서 고맙다. 멋있지. 좋은 선배가 많았네요. 너무너무 나는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너무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잘 된 거는 뭐 나라는 사람보다도 정말 주변에 나를 아껴주고 많이 응원해준 고마운 형들, 고마운 친구, 뭐 남창희, 동료들,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맞아요. 저도 요즘 후배들을 보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좀 잘해주고 싶고 그리고 더 힘들지 않은 환경에서 일했으면 그치. 더 나은 조건에서 일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형님이 이제 그런 좋은 선배 남인석 선배나 이제 재석이 형이나 보고 커왔으니까 사실 후배들한테는 더 잘할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렇지. 근데 너 되게 좋은 사람이다.
아니 저는 근데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뭐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상 심리라는 게 있잖아. 내가 이만큼 한 만큼 보상받아야 되는데 내가 고생을 한 거지 누군가가 고생을 한 게 아니잖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휴지를 왜 주머니에 넣는 이거 약간 주사야. 근데 그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인 것 같은 거야. 그리고 희석이 형이 그랬어. 이 정도 코미디언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나신 분이거든. 어디 가서도 코미디언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멋있게 옷을 입고 다니자. 그래서 내가 한동안은 어떤 걸 입고 다녔냐면 일이 없어도 내가 정장을 입고 다녔어. 언제 어느 순간에 누구한테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뭔가 준비된 모습으로 가고 싶어서 그냥 나랑 남창이랑 같이 평소에도 그냥 정장을 입고 소주집에 가서 소주 마시고 그러다가 뭐 아는 형 전화 오면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걸 했던 것 같아. 자 이제 아까 뭐 이제 과거 이야기를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네네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갈 수도 있고 어느 한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죠. 처음에는 이제 미래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냥 문득 나는 2007년도에 세월을 보러 가고 싶어. 2007년. 그때 뭐 좀 특별한 해인가요? 2007년도가 이제 개그맨 양배추라고 하는 친구가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갔을 때야. 99.8kg였고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 일에 대해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그런 순간들이 있죠. 왜냐면 나름대로 내가 목표했던 일들이 있고 희망도 가져보던 시기인데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안 됐을 때. 그럴 때 있지. 다 안 됐어. 정말 안 돼도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거야. 근데 주변에서는 다른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매일 밤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스트레스성 폭식이라고 하는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마시고 먹고 채우는 거야. 공허하니까. 맞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99.8kg까지 가서 내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비관적이고. 비관적이고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 내가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막 그런 게 막 있었던 시기에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는 목동에 살고 있던 내 오피스텔에서 또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 그때 그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양배추에게 가고 싶어.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어떤 얘기보다 그냥 뒤에서 이렇게 막 안아주고 싶어. Wow. That's real shit right there. That's the real shit we've been trying to get to. Took us a while, but we got there. 근데 그때 2007년의 조수에 See, a guy like this has up a lot of different types of walls. And those walls, proverbially speaking, are at different distances or different heights, different strengths. And every once in a while, you get past all those walls and you get a glimpse of what's actually in there. And I think that moment we just saw, it was a glimpse, but that was core stuff. 호라는 사람은 풍풍 울지 않을까요? 그때는 굉장히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정말 부끄러웠던 게 목동에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날 술을 왕창 먹고 집에서 그냥 속옷 차림에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 어머니가 전화가 와. 여보세요? 어디야? 거짓말 해야 되잖아. 나 KBS예요. 아, 그치.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아는 PD님이 미팅하자고 해서 그래서 만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잘 됐다. 우리 애들 화이팅! 하고 전화를 끊었단 말이야. 그런데 집 현관문이 삐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야. No. 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야. Oh no! 집에 불 다 꺼진 술병이 널브러져 있는. 널브러져 있는 엄마랑 눈이 마주쳤어. 한 몇 초간 서로가 눈만 바라보고 아무 말도 못했어.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 아, 맞아. 그래. 근데 내가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근데 엄마는 우리 아들이 엄마 아들로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러니까 힘든 거 있으면 Jeez. 엄마한테 얘기해. Bro. Yo, that shit hurt. Oof. Way to go, Mom. Wow. Talk about the right thing to say. 야지. 난 너무 잘 보고 싶었거든. 아니야. 엄마한테는 하늘이 준 가장 큰 선물이야.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거기서 화랑 나는 거야. 근데 Damn. 그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내가 오케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렇게 좀 바뀌게 됐지. 주어지는 능력이 다 다르니까. 근데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17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었어요. 스튜디오에서 일을 시작하고 대구에서부터 21에 데뷔를 하고 23쯤에 방탄소년단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제일 괴로웠던 순간은 제가 23이 됐을 때였어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나를 그래, 뭔지 알아, 뭔지 나를 알아. 좀 아는데 그럼 요거에 비례해서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그치. 아니고. 계속 마이너스만. In the red. 다만 이제 가족들한테는 항상 나 괜찮아? 나 지금 잘 되고 있어를 보여줘야 되니까. 나도 코로나 터지고 한참 힘들어할 때 공연이 다 끊겨가지고 그치. 그때 처음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내가 막 울고 막 이런 것들. 가야 되는데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못 가고 있지? 하면서 막 울었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사이에서 잤어요. 아 진짜. 내가 18살 때부터 이제 집을 떠나서 살았는데 부모님 사이에서 이렇게 잤어요. 엄청 울면서. 와우. 괴로워하면서. 형은 이제 먹는 걸로 치웠다면 저는 계속 빠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걸 그만둬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봐봐. 지금 너가 그 얘기를 하면 네. 슈가가 이런 그쵸. 반응들이 많잖아. 사실 배부른 소리죠, 저도. 배부른 소리인데. 네, 저희도 근데 이제 배부른 소리라고 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의 너는 네가 보내온 시간들이 보여주는 증명들이거든. 맞잖아. 너가 그동안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너가 보내온 시간들이 너한테 준 선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배부른 소리라고는 그냥 지금 하는 소리라고 하는 건 좋겠어. 지금 하는 소리.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물론 너랑 나랑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만나는 것도 비슷한 접점이 있을 거야. 그쵸. 생각하는 게. 2007년에 조세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샤넬을 입고 있고 쥐바겐을 타는 조세호가 있고 A man driving a Benz. 야, 근데 우리가 멋있는 게 뭔지 알아? 이거를 한 통 다 마셨어. 요만큼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까지 한번 먹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난 더 마셔도 돼. 아니면 너 먼저 가라. 아니요, 나 네. 혼자 여기서 한 잔 더 마셔도 돼. 촬영은 아니, 없어요. 카메라 감독님들하고 해가지고 네. 쫙 해가지고. 난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나는 오늘 사실 슈치타 온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 형 나 이런 거 할 때 형이 한번 와요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나야 고맙지. 내가 진짜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자주 만나는 연예인 누구예요라고 했을 때 난 너가 손에 꼽혀. 그래서 너 얘기를 나도 그래. 너 얘기를 하면 제외하고 사람들이 나면, 에이 BTS 말고요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BTS 민윤기가 나 그냥 자주 만나는 친구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왜요? 라고 하지만 그런 것 따라서 오늘도 그냥 뭐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웠지만 그것도 뭐냐면 너 만나니까 그냥 웃기고 싶은 거야. 아무튼 이제 세호 형 내가 너무 초대하고 싶어가지고 아 무슨 소리야. 내가 고맙지. 너무 가시적이었어? A little. I called him on it. 아니, 근데 너무 내가 좋아하는 형님이기도 하고 세호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 조세호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주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꿈 아, 나의 꿈이라. 이미 나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그 이상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나라는 사람은 진심으로 정말 웃긴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 시간이 지나서 60살이 됐을 때도 그냥 나는 지금이랑 똑같이 더 철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코미디언한테 가장 큰 찬사잖아요. 너 너무 웃겨. 나는 진짜 딴 거 없는 것 같아. 야, 조세호 진짜 웃기지 않아? 이게 난 너무 좋아. 형 요즘 너무 웃겨요. 진짜? 너 진짜 너무 웃겨요. 뭐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 뭐 그건 내가 귓속 끝내려고 하지 말고. Stop 그리고 trying to 마지막 wrap up. 끝까지는 이야기가 진행돼. 집에 가기 싫어? 아니 안 끝내고 싶은가 봐. 그래 진짜 나의 꿈은 좀 더 그만해 그만해. 나의 꿈은 좀 더 웃기고 싶다. 네. 켈리. Oh, jeez. 좀 갑시다 우리. 나 이렇게까지 집에 안 가고 싶어하는 게스트가.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Even Cookie? Cookie was there for an hour and a half singing. 괜찮아요 형. 2회로 나가려고 eating. 2회로. 너무 좋다. 영 코미디야. 영 코미디. 대반상고. 대박. 조세호였습니다. 대장님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다시 시작하지 마요 진짜.
같은 콘서트가 한번 제의가 들어왔었어. 콘서트. 콘서트 들어왔다고? 콘서트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거절했어. 너무나 감사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티켓 판매를 해서 준비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니 곡은 있어요? 곡은 그래도 지금까지 한 5곡 있지. 그걸 콘서트를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남창희가 샌드아트를 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어. 샌드아트, 뭐 저글링, 뭐 다양하게. 콘서트장에서? Oh boy. Oh boy. Okay. 하늘이었을 때 형님 제가 다른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했을 때 매일 밤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스트레스성 폭식이라고 하는 Any fellow binge eaters like myself? Good day, bad day. It's raining, it's sunny. You're stressed out, you're tired, you're happy, you're sad. Food is your everything. Anyone? Just me? Yeah, it's Monday, Tuesday. It's, yeah, I mean, man, there's a lot I want to say about this episode. And I'm gonna, just so we're clear. I think this episode is one of, I can't say one of the more fascinating ones. Definitely very interesting from my perspective because there are a lot of similarities between this guy and me. So the things that I'll say are things that I have that are part of my experience, my life experience, if you will. I can tell you that some of these theories that I'll put out, they're theories. His experience is different from my experience, but I feel like there's a lot of similarities that I'll hit on. First of all, in my experience, most people that I have run across, including myself, that are of the comedian style, okay? We don't mind attention. Some of us like attention. Some of us need attention. But for the most part, we don't mind attention, okay? Generally speaking. The type of personality that seeks validation, that comes from a fundamental place, generally based off of childhood. Some of us learn early on, and it's not always comedy. Sometimes for some of you, it's being quiet. Some of you, it's being perfect. Some of you, it's your weight. There's any number of ways that as a child or an adolescent, or even as a young adult, in our formative years of existing, whether it's through nature or nurture, we learn how to receive validation from other people. I learned early on that if I could make my parents proud or laugh or whatever, that's when things were good. Okay? I'm going to keep that as vague as possible. That's when things were good. When things were not good, I had to find a way extremely quickly to get back in good graces. Make them laugh, make them proud of me, whatever. And I don't want to be dramatic and say that was like a survival skill that you pick up, but I think that makes sense. And I know some of you can relate to this.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in some way. And for some of you, I might not be talking about your formative years as a child or as a teenager or an early adult. Some of you, I'm talking about your relationship, your current relationship, marriage, mother, father, like whatever it is. It's like we
learn as a human, sometimes, unfortunately, this is how we validate ourselves. And that is, I'm going to put this out there and I'm going to receive and then decide my value. It's tricky. It's really tricky. Some of us will never learn how not to do that. Some of us still do it today. Some of us are literally doing it right now. Some of you have probably learned how to get past that. And for some of you that are like me, it tends to undulate based on any number of variables. What I think is interesting about this guy is, you know, when he says things like, I just want to be funny forever. I want to get funnier. I think what he's actually saying is, I want to be loved forever. I want to be accepted forever. I want to be accepted more forever. Because to him, the value that he puts on himself is based on the laughs that he gets, how proud his parents or mom may be of him. Yeah. God, there was so much that he was saying. Yeah, like making it a career. Absolutely. One way to manage it in a healthy way. I think how we cope with these things, it's different for everybody, obviously. But here's something I want to bring up. One of you said early on in the episode, when we were talking about the burger incident, okay, which they didn't talk about, and I was kind of bummed, but okay. One of you said maybe he'll discuss, or maybe we'll learn why he acted that way, or what makes him act that way. And I think we got some glimpses into his personality. Why he behaves or has behaved the way that he has. And some of it I think is current. Why he behaves the way that he does. That type of validation from external sources, other people. I'm really trying to put my thoughts together. I apologize. I'm really not doing a good job. How many of you can remember, or you just kind of know, without, you don't have to get into specifics, you know that from this age to this age, things happened that made you who you became later. Now, whether or not that's a permanent thing or you still deal with it, irrelevant, but something or some things within these defining times later turned into you as a person. Some of you have been bullied. You have been hated. You have been fought. And we can go down the spectrum as far as the eye can see. The struggles that we face as people in having this existence, there is no limit. And I actually am glad that in their conversation, he said to Yoongi, let's not call these petty concerns. Let's just say this is the way we feel. I kind of love that he said that. Because, yeah, it's sometimes like I can take what I'm going through and be like, okay, I realize now I'm kind of whining. These aren't real problems. I know what real problems are. These are not them. It's not great that we do that. Because even though my problems now might seem really big to me, and in the scheme of things they're not, it doesn't mean that I also won't go through bigger problems or
to shut that down. Like, I have to deal with my stuff. You have to deal with your stuff. But the reason that I bring up this, like, our core years and our formative years, is that I think, with the exception of a few outliers, because there will always be exceptions to the rule, I think that we all, and I say all, we all have reasons for why we became the way that we did. I can't tell you how many times I've heard people say, I was bullied. I feel like we were all bullied. Every single one of us. Probably not the case. I know that. But to use that as a reason for X, Y, and Z, I feel like that kind of all puts us on an even playing field, you know? For those of you that are parents, or you have babysat or dealt with kids in some way, how many times have you had a kid like hurt themselves or they mess up or something, and at some point you have to tell the kid, hey, it's all right, it's fine, just get up, it's okay. And you kind of scoop them out of that mode of like misery, right? And like feeling sorry for themselves. If you were to take the average person across the board globally, not talking in America or Europe or wherever, across the board as a whole, a human being, take that human, you plop them right in the middle of a field, okay? They have nothing. The longer they exist, the more you're going to have like, okay, now they're carrying a stick. Okay, now they're carrying a bag. Now they're carrying a backpack. That backpack is pretty heavy. Now they're wearing pants. Now they're filling their pants with weight. All this representative and symbolic of the fact that as humans, the longer we exist, the more we have a tendency to carry baggage. And I think that if we were to stand there in this proverbial field with all of this baggage and say, oh, I have too much weight on me, I can't go and enjoy what else is beyond this field, it's not going to be a very productive life. So we either decide to take that baggage that we have, stand up, and start making some strides to just carry this weight. And maybe some of it I can drop along the way because I realize, like, I don't need this anymore. I don't need this anymore. Sometimes it's that easy, sometimes it's not. Sometimes things will just stick to us. We may always have that giant backpack of weight on us. But I think in some ways, in some situations, with some people, we're able to, whether we like to admit it or not, we have more power than I think we realize. Again, I'm just as guilty of this. It's very easy for us to take the struggles that we have, the problems that we have, and say, this is why I can't do this. This is why I can't do this. And we place something on it, whether it's a diagnosis or whether it's a sickness or whatever the case might be. And we kind of end up in this one little pocket, and we just sit there and we just begin to exist. And the truth is that some defining moment may come along, snap us out of it, and then we can start to kind of make progress out of there, if that makes sense.